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전 중이고요. 카카오 오늘 주가 전망 할 건데, 그리고 또 많이 밀린 이유. 물론 시장이 급락한 것도 있었지만 급락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죠? 제가 일전에 카카오 영상을 찍을 때 5,000분 넘게도 감사하게도 보셨는데, 그때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만약에 카카오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23일 날 발표를 했을 때, 이프 카카오에서, 자, 만약에 가장 중요한 건 편리성이다. 어떻게 보면 사용 유저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자, 돈을 주더라도 편리하고 개편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금 형태일 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편리성이 와장창창 무너졌어요. 글쎄요. 그 중에는 인스타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카카오를 수년간 쓰면서 자, 그런 형태로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무슨 인스타인지 헷갈렸는데 사실은 정말 불편한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27일, 28일 오늘 어제 계속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카카오톡 개편 후 1점짜리 리뷰, 사실 1점도 저는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체성이 아예 사라졌어요. 어떤 메신저의 기능에 충실한 게 아니고요. 광고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스타처럼 뭔가 사진을 올리면 올라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업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느 순간 카카오톡을 딱 보려고 들어갔는데 메신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전화번호에 의미 없이 저장해 놓은 사람들까지도 만약에 사진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바꾸면 그게 쭉 올라왔어요. 갖고 사진에 예를 들어서 몇 달 후에 이사를 가려고 이사짐센터 1이라고 이사짐센터 2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웬일인지 이사짐센터 1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죠. 친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이사짐센터 2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사진을 업데이트하니까 그런 사진도 올라와요. 그리고 막 7, 8년 전에 알았던 분들 그런데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 이분이 누구더라? 할 정도로 그분들도 사진을 올리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인스타 계정 같은데 내가 인스타 열었나? 막 이럴 정도로. 근데 더 짜증이 좀 났던 건 사진이 이렇게 몇 장 나오면요. 규칙적으로 여기 광고가 올라와요. 보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개편 후에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메신저나 업무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뉴스에 보면은 이번 업데이트 완전히 망했다가 다수 의견이에요. 42%, 100% 중에서. 자, 조사 결과를 봤더니 카카오톡 왜 인스타, SNS를 따라한 거야? 라는 불만이 얼마? 20% 가까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 목록을 돌려달라. 친구 목록을 볼 수가 없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광고비에 미쳤냐. 이런 거. 쇼폼 광고도 나와요, 여러분들. 이전 번호로 빨리 롤백하라고 막 이러면서 다 그냥 100%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물론 아주 극소수는 인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99%가 엄청나게 지금 후폭풍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빨리 돌려달라고 그리고 난 업데이트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싸이월드. 미니홈피죠. 여러분들 여기다 도토리 사가지고 음악도 하고 우리는 또 싸이월드 세대거든요. 여러분들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물론 30대도 있겠지만 근데 이 싸이월드가 굉장히 국민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여기 음악도 그죠? 여기 BGM으로 음악이 굉장히 유행도 많이 했고 여기 뭐 포토도 있고 뭐 쓰고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유행과 함께 2000년도에 도토리 뭐 아니면 국민 놀이터이자 메신저였어요. 자, 근데 싸이월드가 3,2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 5천만 명이죠. 대부분 가입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엔 4천만 명이었으니까. 자, 근데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점차 싸이월드 이용률이 급감했어요. 현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싸이월드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때 연결만 잘했어도 현재 카카오톡보다는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았나. 이 이상 뭔가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도태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느낀 건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 뭔가
계속 사용했던 편리성보다는 광고에 치중하고 또 인스타를 따라 하는 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수십 년째 현재 카카오톡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뭔가요? 국민 정세의 메신저나 업무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평가예요. 자, 그리고 자, 카카오톡 신규 기능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카나나. 자, 챗GPT 탑재. 그리고 친구를 PD 형식으로 바꾼 거.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채팅방 폴더가 따로 생겼어요. 읽었던 폴더와 안 읽은 폴더. 뭔가 이거 폴더를 만들어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탭이 생기도록 해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쇼폼, 광고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메신저 기능에 충실하지 않았고 광고와 중요한 거는 인스타처럼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바뀐 게 아닌가. 자,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의 반응과 그리고 편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광고판이 된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자, 사실 이것이 이제 다시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개발자들이 엄청난 욕을 먹었고요. 이거는 좀 개편이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실제 대국민의 카카오톡에서 저번에 싸이월드처럼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로 굉장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중요하지만 주가 반등이 되려면 자, 이거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이슈가 또다시 나와서 정정을 빠르게 개편하거나 또는 예전처럼 돌려줘야 돼요. 우리는 예전 것에 굉장히 편리하지 않았습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엄청 여러분들도 아시면 업무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기능이 전혀 사라져서 지금 현재 모든 이용하는 목소리들이 빨리 돌려놔라요. 자, 이거 다시 되돌려 놓거나 아니면 뭐 피드 개편한 거를 자, 광고 다 삭제하고 뭔가 내가 아는 친구들 위주로 사진을 봐야죠. 여러분들도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께 뭐 그냥 다른 사람이 저장한 번호까지 다 내가 올린 뭐 예를 들어 사진들이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 봐요.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것이 빨리빨리 바뀌어져야 된다. 이용자의 편의성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 귀신같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리성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이 편리성이 와장창창 무너진 겁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저도 카카오톡을 굉장히 물론 안 사용하는 분 없죠. 자, 근데 재개편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업데이트를 지금 한 것 전으로 돌려놓는 이렇게 나오면 다시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물론 갑자기 개편이 다시 바뀌긴 어렵지만 원래대로 돌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어쨌거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기대해로 6만 원 이하면 사볼 자리다. 왜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자리다. 왜죠? 이 6만 원 선이 바로 전저점이 선이에요. 보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먼저 더블 바텀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월요일 날 주가 전망도 해보고 자, 우리가 이거 바뀔 때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 살은 아직 개편 안 된 게 있죠. 그것들은 어떨지 한번 예측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9분이 흘러갔어요. 자, 한 5분 정도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할 건데 좋아요를 눌러단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우리 한번 카카오톡 불편하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개편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제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자,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카카오톡을 찍을 때마다 카카오톡이래요. 카카오를 찍을 때마다 영상이 카카오 열리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빠르게 드릴 수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빠르게 누르면서 출발합니다. 자, 카카오 시총이 무려 얼마나 사라졌는지 아세요? 와르르르르 3조 원 넘게 증발해버렸어요. 업데이트 이후에. 그리고 현재 뭐 10만 원까지 오를 거다, 8만 원까지 오를 거다 이런 목표가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 증권사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어렵다. 바로 최근에 진행된 이 개편안 때문에 큽니다. 카카오는 진짜 이번에 대해서 빠르게 정비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직관적인 편의성 때문에 쓸모없는 기능들이 굉장히 추가가 됐고, 제일 중요한 인스타그램을 따라했고, 광고가 계속해서 일정 한 4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광고가 또 나와요. 자, 정말 이거 카카오 경영진들이 하는 비판의 소리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뭘로 핑계를 댔냐면 1인 기획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1인이 기획했으면 예를 들어 기획자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승인을 낸 겁니까? 회사 윗대가리들이 승인 낸 거 아닌가? 자, 경영진들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1인 개발자 탓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 짤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원래대로 돌리는 게 빠르겠죠.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 원래대로 돌렸을 때 주가도 다시 원래대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 주가 다시 오르려면 결론은 이용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요.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 결국은 뭐죠? 이렇다면 실적 개선도 이제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카카오 자체가 지금 너무 불편해서 아예 이탈이 생겨버리면요. 주가 그냥 그대로 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업데이트는 편의자,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고와 너무 과욕을 부린 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지금 새로 개편된 게 좋아. 그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선택적으로 예전 게 좋다라고 하면 반드시 예전 걸로 돌려놔야 된다. 그래야 주가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톡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이용이 간편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메신저예요. 다른 플랫폼과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쇼폼, SNS, 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자, 편의성에 집중을 했고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거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그대로 두면 주가나 아니면 이탈자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주가가 완전히 이때로 회귀해서 바닥을 기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영진은 빠르게 기존 쪽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제가 그래서 카카오톡 쪽을 담당하시는 분, 금융 쪽을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를 해봤더니 주말에 역시나 난리가 났어요. 임원진들도. 자, 기획자가 그랬다라는 핑계 같지 않은 핑계로 그냥 뭐 SNS로 답글을 하고 회신하고 끝낼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은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신뢰를 회복해서 올라올 건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빵 잘 터뜨렸을 때와 자, 실망하니까 다시 올렸을 때는 그닥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례도 많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살짝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 여기서 10만 원 넘게 사신 분들, 17만 원 넘게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내가 본전에서 팔려고 물론 주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실적이 개선되는 3분기 실적,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기술적으로 차트가 갑자기 저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걸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건데 여기서 과금 형태라던가 어떻게 보면 이탈자들이 생겼잖아요.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베풀거나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탈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와 제휴한 어떤 챗GPT를 제휴했어. 그러면 이 과금 형태가 2만 원이었다면 사용하는 기간은 3개월 동안 무료로 준다든가 어떤 서비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무료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개편적인 게 나와야지 이런 개선이 빠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힘들다. 그런데 뉴스가 또 내일 터질 거예요. 자, 개편하기로 했다.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찾았다. 빠르게 좀 기다려달라. 자, 그리고 만약에 경영진들이 발표를 한다거나 어떤 회답을 하면 다시 주가는 내려온 것만큼은 쭉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고점에 바로 뚫리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 저가의 매수를
여러분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으로 쭉 끌어올리는 이때 한번 노려보자. 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이때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다시 68,000원이나 65,000원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덜어야 돼요. 비중 덜어야 돼. 아셨죠? 자, 두 번째.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니까 알아보니까 지금 다급하게 회의하고 있어요. 자, 전 업데이트 전후를 어떻게 돌리냐를 일단 고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죠? 돌릴 수 없다면 부분적으로 빠른 개편을 하자. 자, 광고를 빼고 인스타와 같은 PD형이 아니라 다른 거로. 자, 근데 그 PD형이 되더라도 광고는 빼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친구들만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부분적인 개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자, 이 셋 중 하나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뭡니까? 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면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대응하셔라.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빠른 정보의 싸움이다. 두 번째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주식은 정보 전쟁터입니다. 체력 싸움 하실 필요 없고 인내심만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왜죠? 결국은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냐,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하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말에도 역시 저는 제가 소식을 가져왔죠. 이 세 가지 종에 의논을 하고 있다. 자, 그 정보가 빠르게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은 지금 녹화예요. 그래서 공개 방송이지만 녹화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일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찍잖아요. 준비해서. 그럼 오후에 열려요. 아니 몇 시간 있다가. 그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빠르게 선제 대응을 하시고 정보를 그래도 뉴스나 기사보다 빠르게 알고, 자,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8282-9819번으로 자, 빠르게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문자로 7번을 남겨주세요. 자, 7번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 링크를,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저녁 8시 전부터 7시, 8시?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께 문자로 빠르게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단톡방 링크를 보낼 때 많이 오죠? 저도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선영이라고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선영 전문가라서 김선영이라고 해서 밑에 적어 보내면 이거 김선영 씨 무료 단톡방이구나 라고 하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위 번호로 숫자 7번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똑같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뉴스나 기사의 정보를 잡아서 희생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빠른 정보로 정확한 해석과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서 한 번 더 비중을 덜어서 여러분께 부담을 덜을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함께 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식의 정보는 무기예요. 그리고 대응은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꼭 필수 사항입니다. 대응을 안 하시고 무작정 덮어두고 기다리다가 어떤 정보가 또 튀어나오는데 개편안이 나왔어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해. 그럼 또 다시 한번 큰 장대 운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59,000원일 때 기술적 반등이 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한다? 비중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나오고 이탈자가 생기잖아요. 실적이 개선될 리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정보를 빠르게 알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어쨌거나 본전에 오거나 아니면 손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자, 손실을 내가 마이너스 50% 보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 10%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이건 수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손실을 최소화할 때도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카카오로 지금 어떤 정보에도 어떻게 밀리는지,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꼭 대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일 분명한 발표가 나오면 장중에 다시 한번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올라오진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저가에 분명 매수를 노리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왜죠? 물 타시려면 최적의 타임을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물타기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떨어질 때 계속 사요. 계속 살 현금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때 계속해서 사드린다고 하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반등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타기 하실 때에는 최적의 타임을 노리셔야 돼요. 자, 장기적인 목표가 뭐 8만 원, 10만 원 다 좋습니다. 자, 만약에 그때 이런 악재가 터지면 증권가의 목표가가 빠르게 조정될 수 있고 그런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더 밀릴 수 있어요. 자, 꼭 함께 하셔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대응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손절 나갈 자리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신규로 매수를 할 타이밍도 절대 아니고 물타기 할 자리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